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가 의원님 요즘 뭐 이렇게 어디 무슨 젊은 사람들이 있는 갤러리나 이런 데에서 의원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갤러리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요즘 계속 싸우느라고 내가 젊은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어서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보니까 제 별명이 나 마음대로 한다 좌더라고요. 이는치 저는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건데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엄 이전에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소리도 했었고요. 다만 탄핵 전국에 들어서면서부터 탄핵은 절대 안 된다. 그 탄핵만은 안 된다.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그 목소리에 맞게 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있으면 그 소신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가야지. 말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그 소신에 따라서 탄핵만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은 맨 앞에 서서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다. 목소리를 내면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제 소신에 맞는 정치를 할 거고 소신이 있으면 목소리를 냈으면 그 목소리에 맞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당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저는 정당인입니다. 정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결사체고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내서 우리 힘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뽑아주신 대통령이고요.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계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다 열어놓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걸 당에 일임을 했습니다. 근데 당이 저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차라리 탄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이미 한 분의 대통령을 탄핵으로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후보를 낸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된 한 분을 이미 탄핵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민주정치에서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된 다음 날부터 탄핵하겠다고 끌어내리겠다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걸 밀어붙였고 우리 당 내에서도 제대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겨우 이 불행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당인이라면 국민의힘이 정당인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후보를 내고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서서 탄핵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정당만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당만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보수 정당이 완전히 메말라 죽는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당대표,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 비상계엄은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냈고 저는 그때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계엄 이후에는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고 오히려 계엄 이후에 왜 그런 계엄이 필요했었는지 그것이 요건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민주당에 의해 폭거나 아니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공수처나 헌재나 여러 우리 국가기관을 보지만 국민의 인권과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국가기관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래서 계엄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있는지 우리가 잘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였고 당의 입장은 그리고 당대표의 입장은 계엄을 해제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 같이 있었던 저도 계엄 해제에 동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비상의원총회도 있었지만 비상최고위원회, 긴급최고위원회가 있었고 당사로 가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같이 국회로 이동을 했고 그때는 국회가 그렇게 진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진입이 차단됐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의원 신분증만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었고 어쨌든 그때 당대표의 입장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들어가서 투표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때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의원은 저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그때 표결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한테 알려주신 거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은 담장 한 번 넘었다가 사진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넘어와서 다시 넘어가는 사진 2번 찍었다. 그런 말씀도 들려주시던데 그게 그 당시에 정말 긴박했던 상황인 것인지 그때의 그 상황을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장 넘어갔다 다시 넘어와서 다시 사진 찍느라고 2번 담장을 넘었다는 거. 저는 이 부정선거 이슈가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선관위가 이거는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 부정선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이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고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들고 그런 의혹이 있고 나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이 적어도 국민의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그동안 아무리 없다고 하고 제도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 의혹은 오히려 자꾸 커져가고 있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 부정선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했었던 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이라면 이 5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의혹을 가지고 내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 되게 불안해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할까 말까 주저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사전선거를 없애는 어쨌든 제도 보완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적어도 우리는 여당이라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 나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발표하셨다면 혹시 이 문제를 언급해서 저 사람도 뭐 부정선거를 믿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 그런 의혹들이 생겼는지 그래서 왜 대통령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설명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조특위에 우리 그 김성원 의원님이 이제 다치셔서 제가 중간에
사보임 돼서 들어가면서 제가 첫날 사보임 돼서 들어가자마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건 해소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판결문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판결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법관 생활 16년 했지만 저는 이 판결을 보고 나서는 의혹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은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거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이다. 형사적으로 말하면 innocent, 결백하다가 아니라 not guilty,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혹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나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는 그 해소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제가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면서 완전히 사전선거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겁니다. 저는 절대 탄핵은 안 된다. 특히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2번에서 연속으로 탄핵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탄핵은 숫자로 막는 것이지 숫자로 막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을 무슨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우리는 10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명이 힘을 합치면 2번이든 3번이든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전략을 수정할 겁니다. 아, 이거 탄핵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임기단축 그럼 개헌이라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임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2번, 3번까지만 탄핵을 막으면 저는 새로운 길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자꾸 우리 108명끼리도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자꾸 의총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갈리고 의총 밖에서 제가 여러 분위기를 살폈을 때 이거 자꾸 탄핵으로 가려고 하고 문제는 의총이 있었던 그날 첫 번째 의총이 있었던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탄핵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던 그 금요일 의총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 때문에. 그건 협의되지는 않았었죠. 예.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당시 최고위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다 저를 포함해서 반대를 했었던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직무정지는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접 탄핵이란 말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겠다. 그래서 의총에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저는 그 순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107명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 탄핵은 막아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다른 사정들이 있고 대통령께서 뭐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라고 하고 뭐 여러 사정들이 겹치면서 그 다음에는 여전히 저로서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탄핵이 두 번째는 가결이 돼서 저희 12표가 이탈이 되면서 가결이 됐고 가결되자마자 저는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뭐 가정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 당대표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도부부터 해서 이번 탄핵 두 번째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도 이탈표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뭐 두 번째도 이탈표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8명은 한 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의 108명은 여전히 108명이었습니다. 그 108명만 하나로 뭉쳐 있으면 탄핵은 몇 번이든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까지 갔을는지는 모르겠지만.